안녕하세요. 마데테스입니다. 제가 결혼 관한 상담, 삶의 이슈들이 여러 개 많죠. 그래도 제가 주로 이게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등등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보단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의 다툼, 싸움, 그리고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들의 무책임함, 낭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저 사람들은 왜 이혼했을까라는 게 사실 궁금하면서도 친하지 않으면 물어보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혼하면 행복할까? 때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부부들 사이에 사실은 한 번쯤은 언급된, 이거는 신앙과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각자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랑,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를 엮여서, 그래서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 그것 때문에 어떤 get along이 되지 않아서 한 번쯤은 싸울 때, 그래, 그럼 이혼해라고 한 번쯤은 던져봤을 단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제 이혼이 사실 흠도 아니죠. 70년대, 80년대, 혹은 언틸 좀 90년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혼은 사실 숨기는 일이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혼도 어떤 개인의 선택이고, 그것을 감내하고 또 덜 불행해지기 위한 삶의 선택이었기에, 그것도 어쩜 누구에게는 행복한 일,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어도 그 이전보다는 덜 힘든 일이 되어버린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커플들은 이혼을 하게 될까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사실 물어보지 못하고 게스만 합니다. 이거는 미국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미국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우리가 한국 정서에서, 우리가 한인타운에 살고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한국인 자녀들을 낳고 살아도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있는 문화에 우리 조금씩 젖어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고소해 소리를 잘 하지 않지만 미국은 고소해 소리를 가끔 종종 잘 듣는 일이고요. 그래, 이혼해. 그래서 재산 50대 50으로 나눠. 이런 얘기도 종종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특히 더 그렇죠. 10년 이상 살게 되면 50-50 거의 확률이 높고요. 10년 이하로 살았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재정적 자립이나 재정적 성장에 컨트리뷰션을 공헌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진다 그래요. 저도 주워 들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에게서 보면 바람 펴서 이런 등등등의 바람 펴서 이렇게 등등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사람들 혹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하는가, 그 이혼하는 주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우먼즈 헬스라는 매거진에 나왔던 기사이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굳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고, 왜 그들이 어떤 리즌 때문에 이혼하는가? 나는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캐테고리 안에 내가 들어가고 지금 이혼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큰 캐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빅 이슈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슈들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거보다 더 심한 리즌인데도 이혼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12가지 이유, most common reason입니다. 첫 번째, communication problem, 소통의 부재죠. 소통이 안 돼요.
제가 몇몇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혹 20년, 30년, 심한 경우 40년 어떤 분들은 오시면 제가 아는 지인은 나이가 52, 53였나요? 근데 초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20년,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17살, 18살 때 결혼하는 친구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동안 다른 곳에 살다가 다른 곳에 산 사람들이 묻혀서 문화적 패턴 등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 때문에 서로 미스언더스탠드 되고 동의하지 않고 이런 건데 자꾸 파이팅 하기 때문에 아규면이 계속 생기고요. 그거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어떤 뭐 썸띵의 조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falling out of. 살아가면서 배우자로부터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듣는데 다른 사람들과 보니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나도 생각을 하면서 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어떤 배우자가 뭐 바람을 폈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드라이한 거죠. 이게 뭐 사랑하는 느낌도 없고 사랑받는 느낌도 없고 사랑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등등등에 의해서 굉장히 드라이하고 meaningless가 된 거죠. 그래서 meaningless가 된 거죠. meaningless가 된 거죠. meaningless가 되면서 더 이상은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하고 연결이 사실은 되는데요. 어떤 성적인 관계가 없어요. 한국 그 이혼법원에도 성적인 관계가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지속 뭐 서로 합의하에 관계하지 않지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 한쪽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서 성관계적인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미국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너가 사랑하지 않나 라는 어떤 모순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한다 하면서도 만지질 않아요. 사랑하면서 터치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키스, 허그 이런 어떤 육체적 접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혼한 부부들 꽤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가야 되나라는 거죠. 부부라는 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팀은 어떤 한 가지 고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고를 자꾸 리치하고 어치브하고 이렇게 도달하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 사람은 딴 데서 온 것 같아라는 어떤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때 계속 뭐가 달라요. 이건 의견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그 평생 동반자로서의 어떤 확신이나 트러스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 페이지에 있잖아요. 미국 말로는 그런 게 있어요. 너랑 나랑 세임 페이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를 보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이혼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 배우자의 성당을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도 싱글 때처럼 지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친구 만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최근에 우리 이혼했어요. 그 이영아 씨인가요? 탤런트 뭐 그분의 성함을 언급해 뭐 다 보신 프로그램이니까 남자인 제가 봐도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거기까지 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혼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결혼했을 때 그래서 배우자를 그 left out 시키는 거죠. 이렇게 feeling lonely하게 만들 때 그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중독입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든 섹스 중독, 이거 우리 섹스 중독이든 굉장히 잘 알죠?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게 진짜 있냐 없나 그때 말이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짜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어느 분, 18년 전에 만났던 어느 분의 남편은 이걸 걸려서 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드러그 중독, 사실 한국에서 드러그 중독은 사실 굉장히 힘든데요. 미국은 흔해 빠진 거니까 어디 가나 사실 고등학생들도 마리화나를
그래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요. 애딕션.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약물 중독, 그러니까 드러그만 얘기하는 게 약물 중독, 뭐 섹스 중독,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뭐 중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게임 중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독에서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고칠 수가 없어. 도메스틱 어뷰즈죠. 가정폭력. 가정폭력에서 그 남자든 여자든 매를 맞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피지컬리 함을 당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게 되는 경우죠. 어떤 그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이 안에 있는 상처, 맞았던 억울함 등은 사실 이혼을 해도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처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맞고 이대로 맞다가 내가 죽겠다 싶기 전에 그래서 이혼들을 많이 결정하시고요. 여덟 번째, 바람 피는 겁니다. 그쵸? 바람 피는 거는 굉장히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 대한 인격적 모독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요. 이 바람의 대상들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지인의 친구, 내 지인, 뭐 회사 사람, 회사 동료 뭐 이렇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감정적으로 교감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 교감이 안 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면 첫 번째 말했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부재로도 갑니다. 나는 슬픈데 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기쁜데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내 부모, 형제들이 아픈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진짜 나의 허스밴 와이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 말한 그 아홉 가지 리즌도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아무 미닝풀한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을 때 그냥 뭐 yeah, we're done. My marriage is done with you. 뭐 이렇게 이제 미국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커플은 남편이 일하러 가는 사이에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날 남편이 점심 때 집에 잠깐 들려요. 근데 와이프가 도망갔어요. 와이프는 몇 년 동안 준비했는지 몇 개월 동안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 큰 퍼니처들 빼고 아이들이 입는 옷까지 뭐 이런 거 들고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랬는데 자기가 프로퍼하게 핸들을 못해서 와이프가 도망간 것 같다고. 도망가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 봤습니다. 법적으로 그 장애인 양육에 대한 싸움도 하지 않고요. 법원에서 해준 대로 차일드 서포트, 양육비 다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그 여자 나랑 싫어서 그냥 just wants to be done, 뭐 이러고 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 결혼이 싫은 거예요. 이 결혼 자체가 싫은 거고요. 이 결혼에서 뭘 얻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경제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사업에 망하고 계속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 블레임을 하고 뭐 친정에서 돈을 갖고 와라 뭐 시댁에서 돈을 갖고 와 니네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게 사실 그냥 돈 문제에 국한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의 인격까지 어택하는 일들이 생기면 사실 돈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이혼하고 싶죠. 근데 이 because가 그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이혼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망해서 더 이상 가족을 서포트할 수 없고 또 그 빚쟁이들에 대한 독촉에 의해서 서류상 이혼이라고 하지만 사실 서류상으로 이혼하면 한쪽 마음이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페이퍼상으로 끝나는데 뭐 더 이상 그게 아주 이게 다시 리메리지 할 사람들 아니면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 서류상으로도 그 경제적인 이유 때 서류상으로
이혼하시더라도 이게 사실 합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서류상의 이혼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 로스,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통나무가 되어버린 느낌. 뭐 그냥 자기가 누군지 본인에 대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라이프를 찾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선 더한 것 같죠.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그 IT 공룡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피딩을 해줍니다. 좀 인포메이션 와이즈.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괴감도 들고요. 그 자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 12가지 이유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이혼 상담, 부부 상담이라든가 결혼 상담이라든가 뭐 등등등을 통해서도 극복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혼하고 결정하셨거나 이혼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문제 중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하기 전에 나는 어떤 문제를 감당 못해서 이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즐거운 결혼상 혹은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에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마데테스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